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내신 대비 뭐 자료로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면서 문제풀이하고 그냥 문제풀이 안 하고 제출만 하고 집에 갔잖아. 거기에 대한 문제들 이제 다시 한번 풀이를 할 테니까 잘 몰랐던 문제들 체크해서 해당되는 문제만 잘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번부터 쭉 풀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문제 풀어야 돼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 정말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 좀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수열 AN이 있습니다. 자 수열 AN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있는데 SN 자 SN이 2N 제곱에 마이너스 N이야. 얘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반가워하셔야지.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얘 무슨 수열이다? 그치? 등차 수열인 거 당연히 아셔야 돼. 모르시면 큰일 나.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또 AN을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반항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n 곱하기 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거든?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문제에 나와 있죠. 2n 제곱의 마이너스 n입니다. AN 여러분이 방금 구해내신 방법에 AN을 곱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4n 제곱의 마이너스 3n이 되겠지. 결국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2차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치? 이 문제가 등차 수열임을 당연히 아셔야 돼. 지금 내가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몰랐어. 그치? 큰일이야 다시. 정말 복습 많이 하셔야 돼. 빠르게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몰랐으면 정말 진짜 몰랐다. 혹이나 몰랐다. 그럼 SN이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 SN에서 S의 n-를 빼시면 그 수열에 n번짝이 남는다 그랬지. n번째 항. 요 개념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만은 그렇게 풀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1번 문제 가볍게 해결하시고 2번 문제 수업 중에 강조했던 거. 자,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에 대한 극한값이 2예요. 그때 걔를 구하라. 이게 질문인데 여러분은 항상 이 두 가지 지문이 나왔을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있다고 그랬지? 주어진 놈에서 누굴 뽑아내셔야 돼? 그렇죠. AN을 무조건 뽑아내셔야 돼. 왜? 난 AN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1-AN분의 BN이 될 거고요. 그 놈이 2로 수렴한데 근데 A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 수렴 가능성이란 표현 때문에 무한대랑 상수가 곱해지면 안 되지? 무한대 곱하기 0꼴만 수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놈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얘만은 어디로 가야 돼? 얘 0 나오게 하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그렇지. 빼서 0이 나와야 되니까 1이 돼야 된다고. 요거 뽑아내시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주어진 놈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구하려는 값이 지금 얘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플러스 3an이네요. bn에 an-2bn이 있습니다.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내가 지금 얘를 꺼내냈잖아. bn 밑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bn 밑에 an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분자와 분모에 an으로 나눠주시는 거야. an으로 나눕니다. 3 an분의 bn an으로 나눕니다. a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는 요 놈의 극한값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산수 처리하시면 쉽게 풀어낼 수 있겠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죠. 자, 3번 문제 지난번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f의 n에 an이 곱해져 있는 극한값을 가지고 내가 gn에 an이 곱해져 있는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야. 결국 함수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3승에 3n제곱 플러스 1에 곱하기 an이에요. 요 놈이 2008이래.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놈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니를 물어보는 거야.
잘 보시면 요 놈을 FN이라고 보고 거기에 AN이 곱해졌어. 요 놈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랑 AN이 곱해졌어.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인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셔야 돼. 리미트 2n 3승에 마이너스 3n 제곱에 플러스 1에 AN을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 이 노란색 식과 이 하얀색 식은 아직 같지가 않잖아.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요 놈은 필요 없는 애니까 나눠주세요. 자, 마이너스 3n 제곱에 나누면 없어진다고 보셔도 되니까 그 다음 만들어주시는 거지 얘를. 그럼 이 식을 다 정리해보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진다. 그럼 네, 얘는 어디로 간대? 문제에서 2008로 가고 있대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 건 관찰하시면 되겠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동급이야. 최고 차항의 개수의 비가 정답일 텐데 얘 2에 대한 4분의 1이니까 여기 8분의 1 나오겠지. 요거 산수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뭐 약분하시면 뭐 여러분이 해보세요. 약분하시면 그게 답이야. 자, 3번 넘어가고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을 가시면 또 많이 봤던 문제죠. 요놈의 소수부를 우리는 AN이라고 한다. 소수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 원래 수 마이너스 뭐다? 원래 숫자에서 정수부를 빼주시는 게 소수부잖아. 맞지? 자, 그럼 요 놈을 잘 보세요. 얘부터 보시니까 얘는 분명히 3n이잖아. 그 놈을 제곱한 값이 9n 제곱이야. 그럼 3n보다 1 큰 수 3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인데 걔 제곱하시면 9n 제곱에 플러스 6n에 플러스 1이야. 그럼 보시다시피 주어져 있는 요 놈은 얘하고 얘 사이에 끼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루트에 9n 제곱에 플러스 2n에 플러스 1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냐면 요놈 루트의 9n 제곱과 루트의 9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지금 계속 선생님 천천히 하지만 여러분 빠르게 가실 수도 있어야 돼. 얘가 3n인 건 아실 거고 얘가 3n 플러스 1인 거 아실 거니까 얘 전체 값은 3n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수부 AN을 뭐라고 쓸 수 있냐? 원래 수 9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서 정수부에 해당되는 3n을 빼주시면 되는 거지. 3n 정수부. 맞아? 요거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극한값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n 제곱에 플러스 2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n이 될 거니까 결국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동급 최고차 계수 똑같고 맞아? 적어도 하나의 루트 있으니까 이 문제는 뭐 하는 문제? 그렇지, 유리화 하시는 문제로 바뀌겠죠. 자, 유리화를 해주시면 정답이 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계산 여러분이 하시고요. 잘 모르시면 무조건 다시 강의 앞에 거 보셔야 돼. 자, 조금 빠르게 계속 갑니다. 5번. 자, 5번 문제는 정오 판정 문제지. 뭐 행렬의 정오 판정 같은 경우는 성질로서 풀 수 있는데 극한의 정오 판정 같은 경우는 반례를 좀 기억하셔야 돼. 반례. 뭐 진동에 대한 반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반례들이 있었는데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기억번 잠깐 보도록 하죠. 기억번. 자, R의 n승이 발산한대. 그냥 바로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발산한대요. 그랬을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분의 1에 대한 전체 n승은 수렴하니 물어봤어. 자, 간단히 볼게.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이 발산한다는 얘기는 수렴 조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R을 잘 보시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이 범위에서만 수렴하는 거잖아. 맞지? 그 말은 요 놈이 지금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발산은 이쪽 범위와 이쪽 범위에 있다는 거지. 결국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뭐하고 이하가 되고 또는 R이 이거보다 커져야겠지. 이렇게 이러한 범위에 있을 때 지금 발산하고 있다 그 얘기지.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우리는 역수를 취해야 돼.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 지금 음수고 얘도 음수여야 되잖아. 동부에서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동부에서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근데 봐. R분의 1이라는 값이 몇부터 출발한대?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결국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얘는 수렴할 수 없는 거지. 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 이하가 돼야지만 수렴하는데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지. 괜찮아? 자, 니은번 문제 보시면 니은번은 절대값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간대. 그럼 AN의 극한값이 알파거나 마이너스 알파다. 이런 두 가지 값을 공존할 수는 없다고 그랬지. 하지만 니은번을 참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 0일 때는 참이 될 수도 있다. 거기까지 봐두시고 디귿번 AN이 무한대로 갑니다. BN이 0이에요. 그럼 얘 무한대 곱하기 0꼴이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수렴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맞지? 많이 했던 지문이니까 챙겨두시고 리을번 AN에 대한 제곱이 1이면 AN의 극한값은 1이니 이것도 반리 하나 기억해 두실까요? 자, 리을번 보시면요. AN을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으로 쓸게. 그럼 봐봐. 첫 번짝 마이너스 1, 두 번짝 1, 세 번짝 마이너스 1, 네 번짝 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 모든 항을 각각 제곱해봐. 제곱하시면 얘도 1 될 거고 얘도 1 될 거고 얘도 1 될 거고 얘도 1 될 거야. 제곱한 놈이 1이라고 해서 모든 항을 우리가 AN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관리 하나 봐두시고요. 자, 리을번 별표 하나 하셔서 미음번 자, 미음번 별표 하나 하시고 이것도 우리 정호 판정 수업할 때 선생님이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전 문제 파트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AN 플러스 BN인데 베타래. 이때 AN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 봐. 분명히 지금 합 두 개가 수렴한대. 이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 모두 다 수렴이야. 이건 일단 참이야. 기억하셔도 괜찮아.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지. 그때 수업 중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얘를 CN이라고 치환하고요. AN 플러스 BN을 DN이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이 CN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써도 괜찮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놈이 DN으로 치환됐으니까 DN의 극한값은 베타가 됐다라고 말씀하셔도 돼. 괜찮죠? 그리고 나서 나는 얘하고 얘를 둘이 더해 줄 거야. 더해 주시면 EAN이 남을 거고요. CN 플러스 DN이 될 거예요. 결국에 AN이라는 놈은 2분의 CN 플러스 DN이 될 거야. 여기다 리미트를 내가 취해볼게. 여기다도 역시 리미트를 취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얘랑 똑같은 건데 이미 여러분은 C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고 DN이 베타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분배가 막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쓰실 수 있는 거지. 그치?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여러분이 AN과 BN에 대한 극한값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5번의 정답은 미음번 분이 없네요. 정답 5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6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거기 오타 하나 났다고 그랬지? 자, SN이 있습니다. 시그마. 거기 n이 1부터 n까지라고 돼 있어, 지금. 자, 다시 문제 쓰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변수가 여기 지금 n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k로 바꾸시라고 그랬죠? 그래야지만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놈 먼저 해석해 볼게. 얘 이렇게 써도 크게 무리 없지? k가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전체 k승이잖아. 얘는 등비수열의 n번장까지 합이지. 등비수열의 합공식 1-공비 1-공비 항은 n개 초항은 2분의 1. 그럼 밑에도 2분의 1이고 위에도 2분의 1이 사라질 거고 계산하시면 얘는 1-2분의 1에 대한 전체 n승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죠?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라지 n이네. 라지 n. 자, 라지 n에 시그마 n이 1부터 라지 n까지 SN의 극한값을 구하시는 문제야. 자,
자, 문제가 좀 형태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차분히 보셔야겠네요. 지금 여러분이 SN이라는 값을 해석해서 여기까지 끌어냈었어.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 얘기겠지. 맞아요?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조금 계산이 길어지니까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준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지 n 변수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n이죠. 시그마 n이 1부터 라지 n까지 sn인데 그 sn 자리에다 우리가 1-2분의 1에 대한 전체 n승을 써도 크게 무섭지. 그럼 난 이제 요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자, 봐봐. 앞쪽 것 좀 암산해볼까? 어차피 변수가 n인데 여기 상수니까 얘는 라지 n으로 바뀌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 분배해 주실 거야.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가 있고 시그마의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합되는 거 맞아? 한 번 더 쓸게. 분배된 거 시그마 뭐 n이 1부터 라지 n까지 1과 마이너스 시그마 n이 1부터 라지 n까지 2분의 1에 대한 n승이 있겠지. 이게 등비수열 합이잖아. 그럼 또다시 1-2분의 1 1-2분의 1에 대한 전체 n승의 초항 역시 또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2분의 2분의 약분이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자, 리미트 라지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밑에 변화 없죠? 위에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라지 n 그대로 하나 있어. 여기 2분의 1과 2분의 1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지? 마이너스 1 1-2분의 1에 대한 전체 n승이라고 줄여 쓸 수 있겠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 항의계수 이거 틀렸네. 여기 항의계수 라지 n이라고 쓰셔야지. 라지 n이라고 쓰셔야죠. 미안. 어떻게 될까 이거? 요렇게 한번 나누고 요렇게 한번 나누고 요렇게 한번 나누게 이렇게. 얘는 1 얘는 0 얘도 0이 되겠지. 왜? 무한대분의 얘는 0으로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1이다. 약간 표현상으로 독특한 문제니까 변수가 좀 스몰 n도 있고 라지 n도 있어서 약간 까다로워 보이지만 하나씩 또 꼼꼼히 보시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반에 오타 하나 있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7번 문제 갈까요? 자, 7번 문제는 그래프 그리기인데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 하나 더 집어넣어 본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x의 n승의 플러스 1과 x의 n 플러스 1의 플러스 x의 플러스 1이야.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라가 지금 질문이네요. 지수꼴이야? 극한이야? 등비수열의 극한이지. 밑을 모르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 밑을 모르면 무조건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시는 겁니다. 자, x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x가 1일 때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맞아? 잘 모르는 사람이 다시 한번 적어요. 자, 절대값 x 밑에 대한 범위가 1보다 클 때와 1일 때와 얘가 1보다 작을 때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마이너스 1일 때 네 가지로 나누셔야 된다고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대. 실제 이 범위는 큰 작작이라고 기억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 내가 3 정도 집어넣어 봤어. 그럼 3의 n승이가 이거 숫자 필요 없고 3 정도 집어넣으면 얘하고 얘는 필요 없고 얘하고 얘만 남으니까 x의 n승으로 약분시켰더니 여기는 x다 라고 쓰시는 거지. 1 집어넣습니다. 분모 2 됐어. 1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2분의 1 정도 집어넣을 거 아니야. 0. 2분의 1 정도 집어넣으면 여기 0이지. 얘하고 얘는 사라지는 거지. 그럼 얘만 남는 거잖아. 걔가 x 플러스 1이지. 이거 지금 못 찾는 사람들 수업 중에 와서 다시 질문하셔야 됐고 마무리 마지막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여기 마이너스 1도 되고 1도 되고 여긴 진동하니까 값이 없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이 범위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는 거야. 자,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체크할게요. 자, 첫 번째 얘 한번 그려볼게. 얘가 지금 뭐야? y는 x라는 표현이잖아. y는 다 생략되어 있는 거야. y는 x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지. 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만 그려진대요. 얘가 큰 작작에 의해서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는 필요 없고. 오케이? 자, 두 번째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3이 나오는데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3이 나오는데 여기 어딘가에 2분의 3이 나오는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요 놈이 그려진대요. x 플러스 1. y절편이 1이 되면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어딘가 2가 또 있겠네.
이렇게 통과해야지 기울기가 1이니까. 근데 걔가 어디서 그려진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그려진대.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진다 그 얘기지. 마지막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는데 마이너스 1은 값이 없다. 그럼 이 그래프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프 그리는 거 마지막 연습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샌드위치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누신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없던 등호가 생긴다 그랬지? 근데 양사이드에 있는 값이 2로 수렴하니까 중간에 끝내면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샌드위치 정리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9번 문제 갈 텐데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도 역시 중요한 문제. 무한 등비 수열 요놈이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승 요놈이 수렴할 때 얘가 수렴할 때래.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뭘까? 공비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지금 등비급수 아니라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극한이야 극한.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유차정하게 이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등호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 수렴 조건이 여기 있는 거지. 자, 나한테 주어진 이 아래 범위를 가지고 나머지가 다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냐를 관찰하시는 문제야. 자,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리미트 거의 라지 n인데 스몰 n으로 좀 수정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r에 대한 n승의 플러스 1이다. 봐봐.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난 지금 아래 범위를 알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마이너스 r이 등장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r은 어떻게 될까? 음수로 곱하시면 부등호 방이 바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지. 땡. 니은번. 공비가 4분의 r-1이지. 그럼 내가 요 놈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난 지금 r만 알고 있잖아. 1 빼세요. 1 빼시면 어떻게 될까? 1 빼고 1 빼고 1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되고 r-1 되고 여기 2 되겠지. 이렇게. 거기다 얼마 나누시는 거야? 4를 나눠주세요. 그럼 얘가 지금 공비인데 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안에 들어있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지. 디귿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r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전체 n승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 자체가 지금 공비인 거지. 통분 한번 시켜보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요 놈이 역시 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냐만 관찰하시면 돼. 역시 2로 빼볼게. 2를 빼시면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겠죠? 아니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2를 뺐으니까. 그 다음 거기다 4로 나누시는 거야. 이렇게. 그 요 놈이 지금 공비인데 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잖아. 보여? 역시 얘도 수렴할 수 있는 거지. 디귿번도 참. 릴번 역시 마찬가지로 릴번도 여러분이 2분의 1 마이너스 걔 범위 찾아주시면 되지. 일단 음수 곱하고 1 더하고 2 나누시면 이 놈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겠다. 자, 9번 문제. 공비 조건, 이 수렴 조건을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정답은 뭐 4번이 될 거 보이시고 10번 개념 문제죠. 자, 10번. 자, 10번 문제. 이 문제 풀이하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 다시 앞쪽에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3의 a1 플러스 2 3의 a2 플러스 2 해서 쭉 가서 3의 am 플러스 2 요 놈이 지금 수렴한대.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6an의 플러스 1 요 놈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니가 질문이에요. 자, 다시 봐. 더하기 땡땡땡이 있다. 네 글자로 뭐야? 무한급수야. 무한급수. 자, 무한급수. 무한급수가 뭐 한대? 수렴한대.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우리한테 보장되는 건 뭐라고 그랬지?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다? 0이지. 여기 쫙 보시면 얘가 일반항이잖아. 일반항. 결국에 3의 am 플러스 2라는 요놈의 극한값,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다? 그렇지. 0이 된다는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셔야 된다. 그러면 얘 0 만들려면 이 an의 극한은 어떻게 돼? an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야 0이 나올 거 아니야. 아하. 결론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라는 정보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 그럼 이제 끝났네요. an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야. 대입해서 상수 처리하시면 그게 정답이죠 뭐.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11번은 약간 해석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좀 빠른 템포로 가요. 자, 무한급수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만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 부분합의 극한값이 무한급수였는데 우린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고 리미트 시그마는 무한급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한번째항까지 an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지. 이 세 가지가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1번 문제 바로 들어가요.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SN이래. 문제. 요 놈이 2A일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SN 마이너스 2배 AN에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봐봐. 무한급수지. 무한급수가 지금 2로 수렴하고 있어. 그러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항에 대한 뭐가? 그렇지. 극한값이 얼마다? 0이라는 정보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죠? 그런데 얘를 계산하래. 그럼 넌 도대체 누구니 봤더니 리미트가 합차에 대한 분배가 가능하므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상수배 앞으로 빼고 여기 SN 상수배 앞으로 빼고 여기는 AN 여기는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1이 되는 거지. 얘를 한번 잘 째려봐봐. 이게 뭐지 이게? 부분합의 극한값 그게 무한급수래. 부분합의 극한값 그게 무한급수야. 근데 그 무한급수는 얘랑 똑같은 표현이잖아.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그가 2래. 2, 3은 6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무한급수가 2로 수렴하기 때문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었어. 아하, AN의 극한값은 0이구나. 얘는 사라지겠지. 마지막에 1에 대한 극한, 뭐 1이지 그냥. 정답은 얼마? 7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해석하시는 문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12번. 뭐 미음번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미음번을 모르시더라도 답은 내실 수 있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자, 무한급수 중에서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이거 분명히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법 좀 길게 강의했잖아.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아신다면 문제 풀 수 있어요. 1번 바로 갈게. 기억 봐. 무한급수 중에 수렴하는 걸 찾는 거야. 수렴한다. 항상 보셔야 될 게 일반항의 극한값이야.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걔는 무한급수는 뭐 하게 돼 있다? 발산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면 조사하셔야 돼.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지. P테스트라는 방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기억번 보세요. 일반항만 봐봐. 2n 플러스 1분의 n이야. 2n 플러스 1분의 n. 그놈의 극한값은 2분의 1이잖아. 0이 아니잖아. 그럼 그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인 거지. 됐지? 기억번은 발산이야. 땡. 니은번 봐봐. 일반항 그 시그마 앞에 떼고 거기다 리미트 취해봐. 그럼 일반항의 극한값 0이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면 조사하래. P테스트한 방법이 있었잖아. 분모 몇 차야? 2차. 분자 몇 차야? 빵차. 그럼 2에서 빵차 빼니까 2잖아. 1보다 크면은 수렴이란 거 아셔야지. 니은번 수렴이죠. 디귿번 보세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야.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니까 우린 조사해야 돼. P테스트에 의해서 조사해야 돼. 분모, 루트니까 2분의 1 차잖아. 분자, 빵 차잖아. 2분의 1 차에서 빵 차 빼면은 2분의 1이잖아. 걔 1 이하지? 발산. 맞아요. 리을번 좀 많이 틀렸던데 리을번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n분의 1이야. 요놈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판정하시는 건데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야? 일반항의 극한값 리미트 치하면 0이잖아.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면 뭐 하셔야 된다고? 조사하셔야 되는데 조사. P테스트 갑니다. 분모 1차 분자 빵차.
분모에서 분자를 뺀 차수가 1보다 커야지만 수렴이라니까. 분모의 차수, 이 분모야. 이 분자야. 분모의 차수에서 분자의 차수 뺐더니 그게 1 이하야. 그냥 무조건 발산이라고 그랬잖아. 얘에서 얘 뺀 게 1이잖아. 발산이지, 발산. 리을번 발산이라고. 미음번 일단 패스하시고, 비읍번 보세요. 비읍번. 비읍번. 시그마 옆에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듭 제곱이 있으니까 나열하시는데 교대급수야. 근데 교대급수 해보시면 이게 발산이라는 거 아실 거라고. 뭐 디귿 미음번은 실제로 풀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기억, 니은, 그러니까 뭐 보기에 대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다고. 미음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여러분이 수렴 발산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 또 들어가 볼까요? 13번 바로 갈게요. 기억번 봐봐. 무한급수가 수렴해. 근데 AN하고 BN을 합한 그놈 무한급수도 베타로 수렴한대. 그러면 BN에 대한 무한급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수렴이니까 당연히 기억번은 참이 될 수밖에 없겠지. 니은번 봐봐. 또 나왔네요. AN에 대한 제곱이 알파로 수렴하면 AN이 알파 또는 AN 뭐 요놈이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 두 가지 값을 공존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땡이지. 얘를 참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알파라는 값을 0으로 써주면 된다고. 괜찮죠?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13번에 디귿번 봐봐. 리미트 AN이 있어요. AN 곱하기 BN에 대한 극한값이 0이면 얘 또는 얘가 0이니 물어봤어. 반례가 이거지. AN은 0, 1, 0, 1, 0, 1 이렇게 나가. BN은 1, 0, 1, 0, 1, 0 이렇게 나가. 그럼 곱하면 항상 0이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0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대표적인 반례니까 생각하시고. 정답은 1번밖에 없겠죠.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4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5문제 풀면 되겠다.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14번 뭐 비교하시라는 문제지. 아주 출제 많이 되는 문제.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x-1에 대한 전체 n승이 있습니다. 요놈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장까지 x에 x-1에 대한 n승. 요놈이 모두 수렴해야 된대. 아,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 된대. 얘하고 얘가 모두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에요. 위에 거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 등비수열의 극한 공비가 2x-1이거든? 그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여기 등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간다 그랬잖아. 유치하지만 여기 m자 이게 비슷하니까 이게 등호라고 생각하시고. 반면에 얘는 무한 등비 급수지. 그래서 여기 떨거지 하나 있네. 떨거지. 이거 첫 번째로 보시는 거지? 요놈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항이 뭐거나 첫 번째 x1이지 x1. 다시 쓸까?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첫 번째. 얘 첫 번째 초항. 조금 생각하셔야겠는데? 초항이 이거 맞아요? 초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지. 여기 등호 안 들어가고. 괜찮아? 자, 위에 거부터 풀어볼게요. 위에 거 풀어보시면 양변에 1씩 더하시니까 바로 쓸까 여기? 0에 2x에 여기는 2가 될 거고 양변 2로 나누시니까 이렇게 해서 x의 범위가 하나 나올 거고요. 밑에 놈은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이죠. 얘는 1씩 더하시면 되니까 이게 되겠지. 얘하고 얘 체크하시면 뭐 이거? 이쪽은 어차피 1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0만 체크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얘하고 얘가 모두 만족돼야 되니까 AND지. 맞아. 교집합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교집합은 수직선상 한번 그려볼까? 0하고 1하고 2가 있습니다. 얘는 0과 1 사이. 자, 아랫놈은 0보다는 이상인데 2보다는 작은 거지. 교집합은 얘가 되겠지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쓸까? 1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 버리시고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별. 자, 16번. 자, 16번 문제는 지난번 강의에 올라갔던 문제랑 똑같은 거지. 자, 무한 등비급수가 있는데 한번 문제 구조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AN이 있습니다. 얘가 2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거기 오타 났지? 1로 바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AN에 대한 제곱이 지금 3분의 4래. 요것만 보시고 요놈의 1차의 수렴, 2차가 수렴해. 그럼 문제 어떻게 쓰라고 그랬지? 얘를 이거 했던 거니까 좀 빠르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고 a의 제곱에 a제곱 r제곱 a제곱 r 4승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공비가 r, 여기 공비가 r제곱. 맞지? 1차일 때, 2차일 때 각각 문제를 이런 구조로 가서 식 2개 쓰시면 뭐 얘 안에 얘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죠?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시면 앞쪽에 그 진도 교재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33번이가 그럴 거야.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17번 역시 또 정호 판정에 대한 문제야. 무한수열 AN, BN이 있는데 AN이 BN보다 항상 더 크대. AN이 BN보다 항상 더 크대. 그럼 큰 값끼리 다 더한 값이랑 작은 값끼리 다 더한 값 중에 누가 더 크겠어? 큰 값이 당연히 더 크겠지. 맞지? 요건 조금 구분하실 게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붙지만 시그마를 취하면 등호는 붙지 않아. 그거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지금 AN의 극한값이 3이면 무한급수 요놈이 수렴하니 물어봤어. 자, 니은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3이래. 한번 질문해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얼마지? 지금 일반항 자체가 역수로 뒤집혔잖아. 그럼 극한값 자체가 역수로 또 뒤집히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얘를 구하래.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분의 1 요 놈이 수렴하니 물어봤어. 아까 이런 얘기 잠깐 했지? 일반항에 대한, 자, 다시 여기서 쓸까요? 자,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그랬잖아. 이 지금 일반항이 AN분의 1인데 그놈이 지금 3분의 1이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러므로 무한급수는 수렴이 아니야. 발산이 되겠지. 괜찮아요? 다시 위쪽에서 말한 요 일반항이 뒤집혔어. 극한값도 뒤집힌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시고. 무한급수 수렴 발산 조사하는 건데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므로 그놈의 무한급수는 발산하겠다. 자, D급번 교대급수 하시면 되고요. 리을번 한 번 더 볼까요? 자, 리을번 보시면요.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래. 걔가 1-2분의 1의 전체 N승이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 1이니 물어봤어. 개념을 아신다면 너무나 쉬운 문제지. 이거 뭐라고? 무한급수야. 무한급수가 뭐지? 무한급수가 뭐야? 부분, 합의, 극한값 맞아? 그 부분합이 우리는 SN이라고 체크했잖아. SN. 이거 부분합이네. 그 부분합의 리미트 취해봐. 리미트. 여기다 리미트를 딱 취하는 순간 얘는 0으로 죽잖아. 그게 답이 1이라고. 그래서 무한급수가 1인 거지. 괜찮아요? 자, 미음번. 수렴 발산 판정하는 거죠. 역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잖아. P테스트. 2분의 1차 상수 발산이잖아. 괜찮지? 자, 그 다음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시그마 앞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있으면 나열이라고 그랬지. 하나씩 나열해서 여러분이 관찰하시면 등비급수 문제로 바뀌겠습니다. 예, 역시 또 단위원 그려서 삼각함수에 대한 값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9번, 20번 두 문제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일단 오답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라고 돼 있고 여기는 3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S1, S2 이렇게 돼 있습니다. S3 쓸까? 여기는 60도라고 돼 있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그림처럼 뭐 S1하고 S2하고 S2가 있는데 얘네 다 마름모래. 마름모다.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얘기하죠. 이 마름모의 둘레 길이의 총합이야. 둘레의 총합이다. 이 둘레라는 것은 길이지. 길이. 이 문제 길이의 총합이야. 1 길이 공비분의 첫 번째 길이만 쓰시면 돼. 맞죠? 그러면 좀 생각하시면 어차피 요 놈에 대한 둘레를 알기 위해서는 얘가 x일 수밖에 없는 거지. 모르니까. 당연히 x죠. 그럼 여기도 x겠네요.
여기도 x지. 그럼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은 4x지. 4x. 둘레니까. 자, 그럼 다시 요만큼이 x니까 얘는 얼마일까요? 3-x가 되겠지. 괜찮아? 이 문제 닮은 비를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 요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마름모하고 두 번째 요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마름모가 닮음이잖아 지금. 그 말은 결국에 빨간색 삼각형과 요 파란색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2대 3이잖아 지금. 2대 3이잖아. 2대 3이 얘 대 얘랑 b가 똑같은 거지. x 대 3-x. 중학교 내용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다시 요 빨간색 삼각형과 요 파란색 삼각형이 닮음이잖아. 2대 3. 얘 대 얘 똑같아야지. 2대 3은 x 대 3-x가 되는 거지 이렇게. 내항 3x. 외항 6-2x. 넘기시니까 x는 5분의 6이 되겠죠. 아, x가 5분의 6이래.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6이니까 첫 번째 길이는 5분의 6이 지금 4개 있는 거지. 이제 그 첫 번째 항을 구했다고 치고 길이의 공비만 구하면 끝이죠. 근데 수업 중에 길이 공비 계속 뭐라고 그랬지? 큰 놈 길이분의 직전의 작은 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봐. 삼각형을 째려봐봐. 큰 놈의 길이가 얼마였어? 작은 놈의 길이가 x인데 x 방금 얼마라고? 5분의 6이라며. 이게 길이의 공비지. 대입만 하시면 정답이 되겠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길이 공비는 2분의 5분의 6이 될 거고요. 위에 첫 번째 길이는 5분의 6 곱하기 4가 되겠다. 이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등비급수와 도형 문제는 계속 틀거리를 아시고 대입을 하셔야 돼. 그 중간 과정에 닮음비라는 게 사용될 수도 있다. 됐죠?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무조건 앞쪽에 개념 정리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요 놈의 합을 문제에서 a분의 b라고 쓴대요. 아, b분의 a라고 쓴대요.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봅니다. 여기다 한번 덧치기 한번 해봐요. 봐. 시그마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듭제곱이 있어. 뭐 해야 되는 문제일까? 다시요. 시그마 옆에 로그나 가우스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나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듭제곱이 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나열하셔야 돼. 이 문제 나열하시는 문제야. 나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시면 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요. 자, 다시 갑니다. 첫 번째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분모는 4예요. 여기 먼저 계산할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돼서 여기 1이야. 거기에 1승이 되겠지. 따라오죠? 2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시면 4분의 마이너스의 2승이가 1 됐네. 그럼 3 되죠? 거기 2승 되겠지. 3 집어넣습니다. 4분의 3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돼서 1 되겠지? 거기에 3승. 4분의 3에 대한 4승. 4분의 1에 대한 5승. 4분의 3에 대한 6승.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눈에 들어와? 분자가 같은 것끼리 내가 한번 묶어볼게요. 분자. 여기 4분의 1에 대한 1승 있고 4분의 1에 대한 3승 있고 4분의 1에 대한 5승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꼴이 하나 있고 뒤쪽에 분자가 3인 애들 4분의 3에 대한 제곱이 있고요. 4분의 3에 대한 4승이 있고요. 4분의 3에 대한 6승이 있겠죠. 이거 무슨 수열이지? 등비 수열이잖아. 근데 무한히 더해지니까 등비 급수라고. 공비를 보시니까 공비가 4분의 1의 제곱이잖아. 4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16분의 1. 수렴 조건도 만족하고 있지. 그러므로 이 앞쪽에 있는 놈의 값을 계산할 때는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에 대한 제곱에 첫 번째 항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쪽도 1 마이너스 공비 역시 4분의 3에 대한 여기 제곱으로 되겠지. 첫 번째 항 4분의 3에 대한 제곱을 쓰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요거 산수 계산하시면 정답이 3번이 나온대요. 이 정도 해서 문제를 좀 정리하시고 이 문제 포인트 시그마 옆에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듭제곱이 있다. 그럼 무조건 나열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해서 요 강좌로 수열의 극한 파트랑 무한급수 파트를 좀 종강할 거야.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 좀 빠른 감이 있지만 뭐 좀 리와인드 해서 다시 듣고 그래서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단원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고생하셨습니다.